안녕하십니까. 진노무사TV 지원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통상임금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1.5배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확립해왔는데요. 그러다가 2024년 12월 19일에 대법원에서 이 정의를 대폭 변경하여 요즘 많은 사업장과 노동조합 측에서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정의는 결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매월 근로자 누구에게나 매번 똑같이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이고, 여기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수를 나누어 산정한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연봉계약서나 매번 급여를 받을 때 교부받은 임금명세서상의 여러 수당들이 과연 통상임금에 들어갈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성과급, 자격수당, 고정 OT수당 등 여러 항목들을 기업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모든 수당들이 과연 통상임금 산정할 때 분자로 올라갈 수 있는 항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19일 이전에 그 정의도 알아봐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전 판례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이른바 4가지 요건, 즉 첫 번째 소정근로의 대가, 두 번째 정기성, 세 번째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라는 징표가 가장 문제가 되어 왔고, 많은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에 재직자 조건부 또는 출근 일수 조건부를 걸어서 고정성 요건을 결하게 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땡땡 수당은 임금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땡땡 수당은 임금 산정 기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정성 요건을 결하게 하는 문구들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재직자 조건부 수당이나 출근일수 조건부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자문사에서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기본급과 시간의 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 총 4가지 구성 항목으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책수당의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지급 요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 산정기간 해당 직위를 보유하고 해당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임금 산정 기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할 것, 세 번째로 임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에 보시면 괄호 속에 일할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직자 조건부 임금이라든지 출근일수 조건부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사전 확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정성을 결하였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대법원에서 이러한 수당은 제외하여 왔습니다. 그럼 만약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저분의 시급은 얼마가 오를까요? 해당 직책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저분은 통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 근로 시간 수가 월 209시간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20만 원 나누기 209를 하게 되면 시간당 약 957원의 임금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효과냐고 물을 수 있지만은 통상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앞으로 제공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의 근로수당에서 상승한다는 것이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연차 휴가 수당 역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되는 평균임금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퇴직금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판례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후생 증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판례인 것입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종전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르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리에 따라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중 상당 부분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사업장에서 매월 교부받고 있는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보시고 통상임금에서 빠진 수당이 없는지 검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